오늘도 그 스마트 국방 패널 두 분 모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김철우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김철우입니다. 네. 또 우리 옆에 서남열 박사님. 안녕하세요. 서남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우, 진짜 반갑고요. 지금 2주 만에 뵙는데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죠? 그만큼 세상 변화 속도가 빠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화창하고 좋은데 우리가 또 국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근데 지금 첫 번째 주제가 아무래도 이 관사가 지금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관사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지금 그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지금 갔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 그 지금 원래 그 관사가 이제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그 어디로 갈지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상황이? 그렇죠. 관사라고 하기에는 좀 국가의 격을 따져서 관저라고 하는 게 낫거든요. 관저. 예, 그렇죠. 그러니까 군 복무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관사, 뭐 공직자의 공간 이런 차원을 넘는 국격에 맞는 관저를 어디로 정할 것이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품격과도 관련이 되는 것이고 또 당선인 부부의 살림집은 더더욱 아니고 그렇잖아요. 국군 통수권자의 24시간의 그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무대다. 뭐 경관도 중요하고 뭐 파티도 중요하지만 그 외교는 춤춘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파티나 이런 걸 통해서 파티장에서 외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로 경관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외교 사절이나 이런 사람들 초청해서 하는 것 그 자체를 뭐 나무랄 건 없고 그래서 외교부 장관 공간을 우리 대통령 당선인이 새로 대한민국 호를 이끌어 나갈 아주 중요한 관저의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변경했다. 그 자체를 뭐 나무랄 건 없어요. 다만 그 과정에서 그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했던 사후에 했던 그 어떤 김건희 여사가 관여되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는 이런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당면한 국내적인 안보 환경이나 얼마나 많은 국가적 난제에 비교했을 때 상당 결정되고 난 데 갔다라든지 일부에서 비판하는 것처럼 뭐 관저 쇼핑이냐 이런 어떤 감성적인 대응보다는 아주 중요한 결정이 이렇게 뭐 이렇게 저질러 놓고 그 사후 대응하는 그런 방식으로 돼서는 국군 통수권자가 묵는 관저로서는 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이제 국방부 이전하고도 연계가 되는데 이것이 일파만파로 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너무 밤잠을 못 잔 게 뭐냐면은 아니 새로 결정했다면 되지 육군 참모총장 공간이 낡고 비가 샌다. 그 말이 나왔어요. 비가 샌다 그러면 우리 처량하게 빗물 떨어지고 있는 육군 참모총장관 1년에 몇 번을 떨어지든 간에 양동이 대놓고 그런 시절을 연상케 하는 그런 그 B라는 선택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A라는 자신의 기존의 선택을 너무 폄훼하는 그 모양새는 우리 국격에 맞지 않다. 그래서 그러면 원래대로 육군참모총장 공간을 써야 될 텐데 서울에 올라오면은 비세는 걸 양동이에 받쳐놓고 거기서 뭔가 중요한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는 게 맞지 않다라는 저는 개인 생각을 하면서 이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도 상당히 중요한 민주주의의 또 헌법이 중시하는 그 가치가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국에서 VIP는 오신다고 하지 그것도 한미동맹을 추구하는 바이든 대통령 온다고 하지 공사는 아직 안 됐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저는 육군참모총장 공간에서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바뀔 수는 있지만 그 논리나 이것이 국민 불편이라든가 경호 비용이라든가 시설 이전했다는 예산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따지는 이런 논리가 차충수예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 결정을 할 때 관저는 육군참모총장 공간을 상대가 된다고 지난달 20일에 아주 일요일 날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브리핑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그거를 뒤집고 거기에서 대통령이 결정하셔야지 거기에 어떤 새로운 그 영부인이랄까 여사님이 그 어떤 결정 과정에 직간접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우리 국격의 수준에 맞지 않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육군 참모총장 공간을 비세는 관사 정도로 폄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일단 화두를 한번 띄워봅니다. 네, 우리 산업열 박사님은 또 어떤 계획 바라보셨어요? 지금 이제 쭉 경과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그 공관 지역이 국회의장, 대법원장, 합참의장, 외교부 장관 그리고 공군 해군 해병대 사령관, 육군 참모총장 이 공관이 함께 지금 그렇죠. 인접해서 거기 함께 공간이 같이 있더라고요. 있는 지역이지요. 네. 그 중에서 어디를 고르든 그걸 대통령이 이제 선택을 하면 별 그 저항 없이 다 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외교부 장관 공관이 아주 뜬금없이 등장을 하면 네. 물론 설명은 전부터 검토해 왔다고 하지만 이렇게 뜬금없이 갑자기 얘기를 하면 그동안 해오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공관이나 관저는 기본적으로 레지던스 역할을 훨씬 벗어납니다. 이제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직무 공간의 역할도 하고 또 해외 귀빈들을 접견하거나 주한 외교 사절을 접견하는 그 접견 공간으로서도 기능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업무들이 이어지는 곳이에요. 지금 임기 말에 있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 장관은 다소 행사가 적을 수도 있고 또 무시당할 수도 있지만 새로 취임하는 분들은 굉장히 바쁘게 그 장소를 써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책 없이 그에 대한 고려가 굉장히 신중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덜커덩 결정을 했을 때 오는 그 당혹함, 그 당황스러움, 그 허둥지둥대는 모습은 정말 국격에 심대히 그 손상을 주는 일이 될 거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또 대통령이 그 이제 관저를 결정을 해서 들어가면 과거에 이제 청와대의 모습은 다들 잘 아시지만 본관, 집무실, 집현전, 관저, 상춘제 그리고 영빈관까지 많은 공간들이 그 이제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나뉘어서 그렇죠. 그 행사가 계속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도 또 바빠요. 네. 그만큼 이제 국가 기능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게 아주 긴밀하게 이게 협조되고 그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외교부 장관 공관을 이렇게 결정했을 때 그런 기능들을 어떻게 그 안에 소화할 수 있을지 하는 문제도 일단 아주 금방 의문이 들고 더더욱이 이제 조금 있으면 아주 중요한 행사인 미국 대통령의 방한까지도 우리가 함께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정말 이게 급작스러운 결정에 이게 아주 그 대표적인 사례로 남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참 걱정스럽게 하게 됩니다. 지금 그 저희가 오늘 준비하기 전에 그 박사님하고도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영빈관을 외교부가 써라 그 얘기를 그때 하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왜 그렇게 주장하셨어요?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네. 우리 국민 누가 나서서 청와대 돌려달라고 시위를 했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무슨 정원을 올렸습니까? 네. 국민적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그럼 어느 날 뜬금없이 우리 대통령 당선자가 국민의 품으로 돌려준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건데 국민이 그 청와대 공간을 우리 공원 부지가 부족하니 꼭 청와대를 국민들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는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럴 바엔 지금 이렇게 이제 공간의 문제로 다들 당황스러워하니 그러면 국방부 장관인들, 육군 참모총장인들, 외교부 장관인들 편안하겠냐 말이에요. 그 다음 업무가. 그래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그 과거의 청와대 지역 안에 영빈관이나 상춘제나 여러 가지 시설들을 부대 시설들을 이렇게 활용을 하면 그나마 혼선을 줄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이제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하는 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일부 많은 국민들이 환영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건물만 덜렁 옮긴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 이른바 서빙 요원이라든지 음식이라는 모든 경호 보안 이 동선까지 이동 동선까지를 고려한 그 행사가 돼야 되는데 그 한번 당선인이 이렇게 엄명을 해놓으면은 그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 다른 합리적 대안을 가지고 강구하는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네. 한번 퍽 맞아요. 하듯이 네. 질러놓고 네. 거기에 대한 그걸 이제 수습을 하는 수습을 하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 오셨는데 전통적으로는 하얏트 호텔에서 동선을 움직이면 국방부까지는 뭐 5분 거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영빈관 행사를 하기 위해서 다시 청와대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항공모함이 한 대 움직이면 많은 순양함이라든가 잠수함까지 같이 옮기는 거 마찬가지로 미국 대통령이 한번 오면 사전 준비원 벌써 왔다 갔지 않습니까? 네, 지금 준비 맞아요. 서울에 와 있는데 네. 준비원이나 장관이라든가 각 부수 회담들이 엄청나게 많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호텔 모 호텔 영빈관이라든지 영빈관은 많은 것 같아요. 뭐 그런 데를 뭐 예약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여러 가지 그 복잡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능과 역할이 중요한데 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냉소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고 저 국민한테 이미 품으로 돌려주겠다 해놓은 곳으로 다시 외교부 장관이 들어가는 건 그 영빈관 행사를 위해서 들어가는 거. 그래서 대안으로 등장한 게 네. 그러면 대통령 비서실장 공간으로 들어가라 외교부 장관 그렇게 나왔어요. 대통령 비서실장 공간요. 삼청동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삼청동. 예예. 네. 근데 거기는 좀 좁을 거예요. 좁고 예. 경관도 많지 않고 예. 좋지 않고 예. 대사님들이 행사나 하기 위해서 대부분 한남동 지역 있잖아요. 그렇죠. 대사관 예. 공간이나 관저들이 외국 대사님들이나 그 본국에서 오면 그 대사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때 그 행사를 위해서 다시 삼청동 쪽으로 이동하는 것도 너무 동선이 너무 복잡해져서. 복잡해지죠. 예. 외교부 장관 현재 공관은 네. 그 부지가 거의 3,000평, 축구장 뭐 몇 개 예, 들어가 건물도 한 네. 450평 네. 이렇게 해서 그 외빈들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설계가 돼 있고 그걸 그렇게 이제 운용을 하고 있어요. 네. 외교부 장관이 고유의 영역이 있거든요. 업무 수행 방식이 있고 늘 만나서 파티를 하고 접견을 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제 양국의 의사가 더 이제 확실하게 전달되고 동의를 얻어내고 또 소구할 건 소구하고 이런 과정을 겪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그 비서실장 공관 같은 경우는 지금 삼청동 뒤쪽에 아주 좁은 곳에 있어요. 네. 그냥 살림집 역할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외교부 장관이 어디 지금 조금 아파트 전세 들어가서 살림집 구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외교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기능인데 이 기능을 그 기능의 장을 그 팔다리를 자른다는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여러 가지 대안들이 그렇게 적합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청와대 경례라고 하는 전체 이거를 하나를 포기하고 나니 그렇죠. 당연히 겪어야 될 이런 후속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근데 발상의 전환은 좋은데 네. 청와대 삼청동 시대를 접고 용산 시대로 가는 건 좋은데 그거를 보좌하고 집행하는 시스템이 자기 경험치의 한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청와대 이전 TF 부팀장 김모 네. 김모현. 네. 자기가 합참 작전본부장 국방부 지역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거기가 세계 최고인 줄 알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통령 행차로도 미군 부대를 경유해서 나는 그걸 보고 경악을 했어요. 대통령이 출근하실 때 미군 부대 경례를 통해서 뭐 주민 불편을 해소. 지금 동선이 그렇게 잡혀 있나요? 그렇죠. 뭐 네. 반포대교 건너서 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 뭐 그걸 밝히는 것도 이상하지만은 맞아요. 그것 밝히는 게 미군은 미군 사령관도 유명한 일화가 자기가 지휘하는 부대에 들어갈 때 신분증이나 사전 없으면 차단해 버려요. 헌병이 규정과 절차에서. 그 미군이 어쨌든 미군 경례를 가는데 아무리 협조가 됐다 하더라도 나는 들은 바 없다고 차단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이 임시 기간이지만은 서초동 당선인 그 사저에서 대통령 집무실로 이전하는 5월 10일 이 1년의 과정에서 그 주민 불편,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가장 먼저 통과하는 그 경로를 미군 부대 경례로 간다. 그게 좀 납득하기 상당히 어려운 우리 국민들이 아마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제는 그 대통령 형체하로 확 지나가는 몇 분 정도의 그 불편은 충분히 감내하지 않을까. 물론 삼각지 지역으로 가기가 어려워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집무실 이전이나 관저 이동이라든가 또 새로운 솜님을 마주하는 그 2022년 대한민국 호가
그 새로운 리더를 맞이해서 힘차게 항진하는 것 치고는 여러 가지 잡스러운 암초와 또 불필요한 그 우리 국민이 무엇이 중하냐, 무엇이 가장 이 시대에 여기서 화두를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할 때 너무 정말 시스템에서 움직여야 될 사소한 것들에 의해서 블랙홀처럼 많은 이슈들이 빨아들여가고 지금 이 시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많은 그 민생의 아우성과 어려움을 너무 경시하는 거 아닌 것 같은 경시하는 것 같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많이 가슴이 안타깝네요. 좀 답답하죠 지금. 네. 지금 많이 또 얘기하실 게 있으실까요? 아니 관저를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렇게 이제 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거기서 그 집무실로 이제 출퇴근하는데 시민한테 끼칠 불편에 대해서 그렇죠. 이렇게 해명을 하고 또 대안이 있다고 이제 발표를 하지만 국민들이 정작 걱정하는 것은 그 외교부 장관 공관 등 그 지역이 방공망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냐 그 문제도 의문을 근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그냥 대책이 면밀하게 수립되고 또 보관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런 걸 먼저 그렇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그렇죠.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통 체증으로 인해서 얻는 불편이 시민 불편을 많이 좀 심화시키겠다 싶어서 그런 걸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는 그렇게 마이너한 것이에요. 매봉 일대는 확실하게 방공망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군부대와 이런 시설을 배치할 공간을 확보했는지 또 하고 있는 것인지 아직 의문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죠,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뭐 군사 기밀을 발표하라는 뜻이 아니고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거를 안심을 시켜야 된다. 저는 우선 해결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방공망이 촘촘하게 재구성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그런 거는 경호 팀이나 이전 TF에서 아마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검토해야 될 게 이제 미군 기지 내에 지금 미군이나 공용으로 쓸 수 있는 헬기장 있지 않습니까? 네. 헬기장. 네네, 헬기장. 헬기 내에 사전 통보 없이 항공기라든가 또 드론이라든가 이런 항공 물체가 들어올 때는 자동적으로 그거를 격추시킬 수 있는 그 법적인 근거까지도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관저나 집무실이나 이런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공중 그 경호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해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우려하시는 바대로 용산은 그렇다.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임시하는 그 용산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한 그 시스템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이제 그 대통령이 위치하고 계시는 그 한남동의 외교부 장관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비행 안전 고도라든가 또 반경 그 3km 내지 5km 내지의 절대 금지 구역, 제한 구역 이런 것이 과연 제대로 설정이 되고 그거를 엄호할 수 있는 방공망 시스템이 구축될 것인가. 방공망 시스템 구축하려면 레이더도 그렇죠. 설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 모든 정보를 국가 신경망처럼 그 항공기 항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완전히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 C4I 시스템까지 구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아마 경호팀에서 다 구비하고 완비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예, 현재 그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 공중 방호를 하고 있는 기준을 옮겨서 용산 지역과 공관 반저 지역에 적용한다면 한강 지역에서 지금 운용하고 있는 드론이라든가 향후 운용하게 될 전기 운항 드론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 생활이나 이제 우리 그 새로운 산업 유형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있죠. 네. 지금 댓글에는 그 방공보호는 9.11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9.11 사태로 한국도 강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또 지금은 초음속 미사일 개발로 취소 반경 20km는 되어야 한다는 사람도 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런 이제 전문가적인 식견이 지금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쭉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일단은 관사 우리가 이제 관사라기보다는 관저라는 용어를 쓰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이 공간의 기능을 아까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청와대도 이 안에 뭐 영빈관도 있고 상춘제도 있고 이게 다 공간이 그 용도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 캐주얼하게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는 또 상춘제로 가고 또 공식적인 오피셜한 거는 또 영빈관으로 가고 이렇게 기능이 다 분리되어 있는데 지금 그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이 관절을 확 바꿔버리니까 상당히 이제 세간의 불필요한 의혹까지 같이 막 겹쳐지면서 굉장히 지금 점점 혼란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그 외교부 그 자리로 들어갈 경우에 기존에 이제 그 주변에 원래 공간들을 많이 있잖아요. 공간촌이잖아요. 거기가 거기 다 이전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얼른 생각할 때 네. 경호동도 필요하고 또 관련 부속 시설도 그렇죠. 들어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간은 확보를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기왕 나왔던 육군 참모총장 공간 같은 경우도 이제 경호요원들이 쓸 수 있게끔 개조를 하는 것이 뭐 이렇게 논리상 흐름상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다른 그 공간들까지 모두 다 이동하기는 지금 너무 급해요. 아, 네. 근데 우선 해병대 사령관 공간을 경호처 사무실로 쓴다고 하고 뭔가 다 군 쪽은 다 갖다 뭐 그렇게 만만하냐 군이? 역사를 조갑제 저기 그 보수 언론이 얘기했던 것처럼 역사성이 있냐, 상징성이 있냐, 국격에 맞느냐. 따지고 보면은 외교부 장장 공간도 그 해병대 그 통신대대가 있던 군 시설이었어요. 아, 네. 그 원래 그 자리가. 네. 그래서 거기 군부대가 나가고 거기에 이제 공간을 조성했는데. 그런 것처럼 이 여러 가지 상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광화문 시대를 연다고 했을 때 그 광화문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그 근대사 발전 과정에서 영역의 역사를 거친 상징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 얘기하거든요. 광화문 광장도 많은 것처럼. 근데 공관촌의 그 외교부 장관 공간을 거기에 들어간다면 거기에 이제 맞는 무슨 역사적인 북한처럼 뭐 우상화는 아니지만 국민이 그래도 그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라는 그런 역사적 상징성 이런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주 우리가 그 내세우기 어려운 그 공간촌에 많은 다른 공간들이 얼마나 많은 불편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경호안전. 이런 시설 내 국가 시설에 관한 문제는 더더욱이 매우 중요한 그 대통령 관저와 집무 시설에 관한 문제는 100년 대계로 설계해서 정말 국격에 맞게 통일 이후 동북아 주도 또 세계의 주도 국가가 될 때를 위상을 생각해서 계획을 하고 시행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적어도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가 쓸 생각으로 뭔가를 이동하거나 시도하는 일은 성격상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저는 지금 다음 대통령이 나 저기 들어가기 싫다고 할까봐 그게 진짜 걱정이에요. 아마 그때 향후 5년간도 이게 다 정리가 안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정말 걱정이 큽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요거와 관련한 계속된 이야기들 또 후속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